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스토리지 리캡 세션을 발표하게 된 마이그레이션 스페셜리스트 이창익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스토리지 관점의 상시적인 데이터 보호,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법, 그리고 비용 최적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스토리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IDC 전망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저장하는 데이터 볼륨이 현재 기준 대비해서 2025년까지는 거의 3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전체 엔터프라이즈에서 저장이 되는 데이터의 87%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의 증가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리적인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 공유와 관리 권한 체계는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관리 유형이 많아짐에 따라서 데이터 사일로 환경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의 보안 위협 부분인데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사용자, 조직, 그리고 고객과 데이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공유가 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도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비용과 관리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데이터의 증가의 의미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과연 어려운 점만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정보화하여 우리에게 적합하게 변형하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 많은 비즈니스 경쟁에서 데이터 인사이트 기반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데이터 관리를 잘 수행하면서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는 과연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될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대표적인 속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트 옵티마이즈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항상 비용이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스토리지 영역에서 비용 효율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풋투워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풋투워크는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가 단지 저장 상태의 유효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서 분석에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성을 위해서는 데이터는 저장 기능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데이터 분석 활성에 쓰일 수 있는 유연한 접근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운영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필요한 시점과 필요한 장소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되는 구조여야 됩니다. 데이터의 접근 프로토콜 제약이 없어져야 되고요. IOPS와 스루풋으로 대표되는 스토리지의 성능, 그리고 데이터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항시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보안 및 보호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는 항상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데이터 접근에 대한 권한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해서 데이터 삭제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4가지 속성이 더 나은,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토리지 영역은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의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 속성을 지원하는 AWS 스토리지의 신규 서비스 및 기능 개선 항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분야는 비용 최적화 부분입니다.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최소한의 비용 증가 혹은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 비용의 최적화 측면에서 서로 더 나은 서비스와 기능들이 여러분들께 비용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카이브 데이터 영역에 대한 비용 부분의 고려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양이 많고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규정 준수를 위한 방법 혹은 불시의 데이터 유실 사고를 대비한 예비 영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운영 형태는 유효 상태의 데이터로서 비용만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WS에서는 아카이브 데이터를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데이터는 단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풀이를 해보자면 아카이브 데이터는 언제든지 사용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카이브 데이터는 당연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보관을 하고요. 만약에 고객이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 시점에서 필요한 만큼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토리지 계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는데요. 현재 AWS S3 스토리지 계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생성 직후에 가장 많이 액세스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액세스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액세스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 최적화를 수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S3 스토리지 티어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 계층으로 지칭되는 S3 스토리지가 있고요. 화면상에서는 왼쪽에 로우 레이턴시 액세스 영역의 화살표 범위입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아카이브 영역으로 대표되는 글래시어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주는 내부적으로는 상세하게 나누어지는데요.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 계층, 왼쪽을 보시면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를 위해서 S3 스탠다드가 있고요. 액세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간혹 발생하는 데이터 요청을 위해서 S3 스탠다드 IA, 인프리퀀트 액세스라는 스토리지 계층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S3 원존 IA라는 스토리지 티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알 수 없을 때 데이터 요청의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좀 더 저렴한 스토리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하는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글레이셔 계층은 S3 글레이셔와 글레이셔 딥 아카이브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S3 스토리지 특징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형태가 모든 데이터 저장, 모든 데이터 접근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접근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정말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아카이브 형태의 보관 용도로만 쓰고 있다가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액세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IA, 인프리퀀트 액세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는 아카이브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고객은 실제 데이터는 아카이브성 데이터이지만 S3의 스탠다드 데이터 관리 티어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 영역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AWS는 글래시어 스토리지 계층에 신규 티어를 추가를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신규로 추가된 S3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버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시다시피 S3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버는 아카이브 성격의 글래시어 스토리지 계층이지만 데이터 조회 시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가능한 스토리지 계층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 데이터 보관은 아카이브성이지만 바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에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래시어 인스턴트가 유용한 비즈니스 케이스는 엄청난 양의 아카이브 데이터, 몇백 테라에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하고 이 데이터는 종종 월별 혹은 분기별로 가끔 억세스가 필요한 상태인데 데이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억세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아주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즈니스 시나리오로는 엑스레이 이미지, CT 이미지 등과 같이 병원이나 메디칼 쪽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저장 시나리오 혹은 뉴스 미디어와 같이 미디어 저장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들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글래시어 인스턴트의 퍼스트 바이트 레이턴시라 불리는 지연 시간 및 처리량은 스탠다드 스토리지 클래스와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성능적인 불이익이 없다라는 뜻이죠. 또한 스탠다드 IA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최소 3개의 가용 영역에 데이터를 중복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가용성과 11.9의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증가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해서 비용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데이터 저장 금액은 월 기가당 0.004달러이며 분기당 한 번 데이터에 접근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스탠다드 IA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최대 68%까지 절약할 수 있는 비용적인 우월성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S3를 많이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스탠다드 IA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스탠다드 IA의 성능이면 모두 다 글래시어 인스턴트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글래시어 인스턴트는 저장 비용은 IA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만 데이터 조회 비용은 IA보다 조금 더 발생을 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이브성인데 데이터 조회가 거의 없는, 하지만 조회를 한다면 빨리 되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 보관 및 데이터 접근에 유용한 스토리지 티어가 글래시어 인스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래시어 인스턴트가 생겨남으로써 기존 글래시어 스토리지 클래스는 글래시어 플렉서블 리트리버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AWS 공식 사이트 혹은 매뉴얼에서 이름이 변경되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대량 검색 비용이 무료로 변경이 되었으며 모든 지역에서 10% 가격 인하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클래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량 검색이 지원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규모로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하는 아카이브 스토리지 시나리오에 아주 이상적인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글래시어 스토리지 금액만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AWS 리전에서 S3 스탠다드 IA 및 원존 IA에 대한 스토리지 가격을 최대 31%까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격 체계는 이미 2021년 12월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아마 비용 부분에서 이미 혜택을 보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글래시어 인스턴트가 다른 S3 스토리지 클래스와 비교하여 어느 부분이 더 적합한 영역인지를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가격과 접근 빈도 면에서 스탠다드 IA와 글래시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패턴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글래셔가 제공하는 낮은 스토리지 비용과 스탠다드 IA의 빠른 검색을 통해서 거의 억세스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가장 저렴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억세스 빈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등 자주 조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도 않는 접근에 아주 유용한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편적인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입니다.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의 데이터 내구성은 모두 11라인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카이브 스토리지 유형별로 데이터 내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대용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보다 더 저렴한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조회 속도와 데이터 보관 기간을 염두에 두고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글래셔 인스턴트, 플렉서블, 딥 아카이브는 모두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이러한 스토리지들의 비용들은 데이터를 필요하는 시점에 따라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딥 아카이브는 비용이 제일 싼 대신에 데이터 조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인스턴트 리트리벌은 즉시 검색이 가능한 대신에 플렉서블보다 비용을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데이터 아카이브 파일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택하여 비용 최적화된 형태의 스토리지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인텔리전트 티어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우리가 데이터 조회 패턴을 모를 때 조회 이력에 따라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동을 하고 스토리지 비용을 자동으로 절감을 해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특별한 관리 없이 자동으로 더 저렴하게 스토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때문에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많은 고객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글래셔 인스턴트가 새롭게 런칭되면서 고객분들이 얻을 수 있는 아카이브 비용과 조회 성능의 장점을 인텔리전트 티어링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비용 최적화라고 하는 이점에 글래셔 인스턴트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속 30일 동안 억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는 40% 더 저렴한 인프리퀀트 억세스 계층으로 자동 이동이 됩니다. 그 이후에 60일 동안 접근 기록이 없다면 누적으로 치면 90일이 되겠죠. 총 90일 동안 접근 기록이 없다면 인스턴트 억세스 영역으로 자동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억세스 계층 자동 이동을 통해서 최대 68%의 스토리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 설정 화면에서는 옵션 항목으로 기존의 아카이브나 딥 아카이브의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추가 설정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 이후에 이 기능들을 통해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조합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스토리지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접근 형태를 알지 못한다면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 아카이브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접근 패턴이 파악이 되었다면 인스턴트, 플렉서블, 딥 아카이브의 형태로 관리 설정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데이터 레이크나 어널리틱스 영역과 같이 데이터 억세스 패턴을 알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카이브 스토리지의 비용 효율적인 부분으로 신규 서비스 및 기능 향상, 비용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카이브 데이터는
단지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관을 하고 이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속도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지속적인 구조 개선 및 기능 개선은 여러분들의 아카이브 스토리지 전략을 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장기 보존 관점에서 보면 S3 오브젝트 아카이브 스토리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장기 데이터 보관을 위한 EBS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EBS 스토리지 스냅샷 기능만 있고 스냅샷 아카이브 기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냅샷 아카이브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고객사들이 EBS 스냅샷 아카이브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립트 혹은 외부 솔루션 등을 이용해서 스냅샷 아카이브 기능을 구현하여 별도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운영 형태는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스냅샷 아카이브가 추가되었고요. 스냅샷 아카이브가 추가됨으로써 이제는 별도의 사용자 스크립트 혹은 외부 솔루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EBS 스냅샷 아카이브는 기가바이트당 0.0125달러의 비용으로 산정이 되었고요. 스냅샷의 저장 비용을 최대 75%까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적인 장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냅샷 아카이브는 일반적인 스냅샷처럼 증분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고 풀 데이터 기반의 아카이브가 된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아카이브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카이브된 스냅샷의 데이터가 필요하시게 된 상황에서는 스탠다드 티어로 복원을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스냅샷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스냅샷은 보관 주기가 최소 90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복원을 수행하실 때는 24시간에서 48시간의 복구 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리인벤트에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1년에 발표된 비용 최적화 부분을 파일 스토리지 영역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AWS는 파일 스토리지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에 많은 개선을 수행을 했는데요. 엘라스틱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S3처럼 원존 스토리지 클래스를 출시하여서 47%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고요. EFS 영역에서도 인텔리전트 티어링이 가능하게 돼서 최대 92%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Sx 스토리지 영역에서도 데이터 압축 및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최대 65%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 옵티마이즈에 의해서 데이터 아키텍처에서 필요한 두 번째 속성, 푸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유효 상태, 즉 저장만 되어 있으면 가치를 생성하지 않겠죠. 데이터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분석하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으로 보관된 데이터의 실행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데이터 레이크일 텐데요. S3는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용량, 성능, 보안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 레이크가 AWS에서 실행이 되고 있으며 S3는 200조 개 이상의 객체를 관리하고 초당 평균 1억 개 이상의 리퀘스트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 AWS 고객들은 인텔리젠트 티어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와 저렴한 비용만으로 S3가 데이터 레이크의 최적의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기능에서 로우와 셀 수준의 보안이 구현되어 있으며 AWS 레이크 포메이션에서는 승인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정책에서 허용하는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보안 정책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잭션 레벨에서도 여러 파일과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완전한 원자성, 일관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는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좀 더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2021년 초부터 S3용 프라이빗 링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21년 말 리인벤트 시점에서는 하둡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 레이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싱크 기능이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인사이트 확보를 위한 기능 개선 부분으로는 S3 버켓과 연결된 FSx 파일 시스템 간의 완전 자동 동기화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개의 S3 버켓을 FSx 러스터를 통해서 단일 파일 시스템이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변경이 있게 되면은 S3 버켓의 내용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외부 서비스와 연결성을 위한 기능도 보강이 되었는데요. 이벤트 브릿지와 함께 S3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구축, 배포가 용이해졌고요. 라이프 사이클 및 인텔리전트 티어링에 대한 노티피케이션도 적용이 되어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스토리지 클래스가 변경되거나 객체 삭제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속성인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접근성과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접근성과 성능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성능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데이터 성능이겠죠. 또한 데이터 성능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의 IOPS입니다. AWS에서는 이미 고성능과 고내구성을 위해서 EBS IO2 블록 익스프레스를 출시를 하였고요. 이 IO2 블록 익스프레스는 밀리세컨드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볼륨당 25만 6천 IOP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C2 R5B 인스턴스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오라클이나 SAP 하나와 같이 대용량의 고성능을 요구하는 OLTP 워크로드에 이상적인 클라우드 센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센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자면 프린서플 테크놀로지에서 최근 벤치마크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IO2 블록 익스프레스와 EC2 R5 컴퓨팅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센의 성능은 미드레인지급의 NVMe 올 플래시 센과 비교를 하였을 때 26% 높은 스루풋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고성능의 DB 환경을 위해서 온프레미스에서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없이 훨씬 더 낮은 TCO로 클라우드 센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센터 환경은 이제 블록 스토리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들이 파일 스토리지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파일 스토리지 구조에 맞춰서 AWS는 FSx라고 하는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FSx에서 X의 의미는 여러분의 워크로드 유형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파일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4가지 유형의 파일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고요. 윈도우즈 파일 서버와 러스터는 기존에 제공이 되던 서비스이고요. 네뎁 온탭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2021년 9월에 출시가 되었고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오픈 ZFS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FSx의 신규 기능 및 서비스 등을 한번 살펴보자면 FSx 러스터는 성능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기능과 데이터 레이크 분석을 위한 S3 데이터 처리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차세대 러스터 환경은 기존 세대에 비해서 5배의 처리량을 제공하는 그래비톤 프로세스로 변경이 되었고요. 초당 최대 1TB의 처리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 세대에 비해서 60%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통해서 머신러닝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일 시스템을 다수의 S3 버킷에 연결하는 기능,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런 기능과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는 기능이 또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현재 이 신규 피처들은 아직은 항공 비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조만간 항공 비전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온프리미스 파일 시스템으로 많이 쓰이는 NetApp ONTAP이 완전 관리형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ONTAP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단일 파일 시스템에서 NFS, SMB, iSCSI를 지원하는 다중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환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멀티 AZ 배포 옵션을 제공을 하고 비용적인 면에서는 데이터 압축 및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서 비용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일 스토리지 환경이 ZFS 또는 다른 리눅스 기반의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면 FSS4 오픈 ZF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FSS4 오픈 ZFS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AWS 그라비톤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수백 마이크로 세컨드의 대기 시간으로 최대 100만 IOP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접근 환경 및 적시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면 성능 및 파일 시스템 유형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환경에 대해서도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보장 및 데이터 이강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엣지 등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는 모든 곳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을 하거나 아웃포스트를 이용하여 일관된 온프레미스 수준의 서비스 운영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또한 필요하겠죠. 우리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온라인 방식, 오프라인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선택의 기준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속도와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선택을 해야 하고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일회성 이동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이동을 한다면 스케줄 기능 및 네트워크 스로틀 기능이 내장이 된 AWS 데이터 싱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스노우볼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용 최적화, 푸트워크, 데이터 접근의 상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시큐리티로 대표되는 데이터 보안 조치, 데이터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실 방식을 위한 데이터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안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항목이죠. AWS는 이런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모범 사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범 사례 프로세스는 아이덴티티 관리 및 액세스 관리, 그리고 데이터의 암호화, 감사 및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의 선순환 보안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데이터 보안 체계가 잘 동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보안 프로세스 영역에 개선이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액세스 관리 부분에서 S3의 접근 권한 관리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S3에서 버켓 오너 인포스트 설정이라는 값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디세이블로 설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너 인포스트 설정은 S3의 액세스 제어 목록 ACL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버켓 레벨로 버켓 오너 인포스트 설정을 디세이블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IAM 자격증명에서 적용이 된 IAM 정책 혹은 세션 정책 등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설정이 보안에 좋을까요? 버켓 오너 인포스트 설정은 그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느꼈던 쉐어드 데이터 영역에 대한 데이터 권한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없어지고요. 좀 더 쉽게 검토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및 모니터링 영역에서는 클라우드 와치 대시보드에서 스토리지 렌즈 매트릭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 향상이 지원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설정 및 모니터링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프로텍트의 의미는 보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또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인한 데이터 삭제, 데이터 백업, 복구 기능과 같이 규정 준수를 위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이터 서비스들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고객분들께서 EBS 스냅샷 삭제 문제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EBS 스냅샷은 EBS 볼륨의 백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수로 스냅샷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동안은 스냅샷에 대한 복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실수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EBS 스냅샷용 리사이클 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스냅샷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지 않고요. 그 이전에 고객이 지정한 기간 동안 즉시 복원할 수 있도록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휴지통의 스냅샷은 일반적인 스냅샷과 동일한 요금으로 청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이제 보호적인 측면에서 EBS 및 S3만의 기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유 파일 시스템 영역에서도 추가적인 비슷한 기능들이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기능들을 살펴보면 EFS의 동일 리전 혹은 리전 간의 리플리케이션 기능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고요. FXS on 탭에서는 원투원 혹은 원투매니 기준의 복제 기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규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보안 및 보호 조치 기능들이 더 향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아키텍처 속성과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녹여진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과연 어디에 저장하느냐일 수가 있는데요. AWS는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오브젝트, 블록, 파일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가운데 포진해 있는 코어 서비스 영역이 될 것이고요. 또 단순히 스토리지 서비스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백업, 트랜스퍼 패밀리와 같은 전송 서비스, 인텔리전트 티어링 및 데이터 압축, 디뷿과 같은 기본 스토리지 내의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영역이 코어 서비스를 받쳐주고 있고요. 하단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데이터 접속 환경이 어디이든지 간에 클라우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법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주요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강연 평가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강연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